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300선을 넘으며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상승세 역시 외국인이 이끌었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 부근에서 주춤거리자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 이탈이 이어져 올 들어서만 4조 원 넘게 빠져나갔다는 소식입니다. 원인으로는 투자자들이 펀드 원금 회수와 차익 실현을 위해 환매 물량을 쏟아낸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회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몇 년 새 여러 차례 홍역을 치렀던 건설업계는 또다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지배구조 개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지주회사 규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이 예고되면서 개혁이 시작되기도 전에 현대자동차 그룹 등 주요 그룹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전일 대비 15.55포인트 오른 2,304.0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7포인트 올라 642.6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5거래일째 외국인의 순매수 이어갑니다. 반면 기관은 나흘 연속 매도세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양거래 순매수 해주시는 반면 기관 홀로 매도세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존업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첫 거래일입니다. 첫 거래일답게 정말 시원스러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300선을 돌파하면서 2,300선의 안착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전에 평택존업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흐름도 전망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과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신다면요. 대표님이 직접 선별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도 함께해 주실 정호영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자, 정호영 대표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우리 시장 2,3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시장 내용을 알아보겠지만 짚어주신 내용이 이전에 전망해 주셨던 내용과 좀 일치한 부분이 많아서 시청자분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크게 걱정이 안 되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앞으로는 좀 이 전보다는 좀 쉽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을 안정적이게 바라보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이어질 시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실 때 더욱더 집중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호영 대표님과 이렇게 함께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원스러운 흐름을 보여준 우리 시장 어떤 키워드로 정리 도와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존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우량주는 단기 매매, 개별주는 추세 매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네, 양 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2,300선이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량주와 개별주를 좀 나눠서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우량주는 단기 매매, 개별주는 추세 매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아마도 한 1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개별주가 우량주보다 탄력이 더 떨어져? 대부분 다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량주는 뭐, 보통 하루에 잘 가야 2, 3% 가는 게 맞는데, 뭐, 5%, 7% 상승할 때, 오히려 개별주는 상당히 탄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감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그림은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코스피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종가 기준으로 2,300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음봉 나오면서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상승했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업종 지수입니다. 이걸 제가 화면을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크게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설명해 드릴게요, 말로. 이게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100이 오늘 플러스 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미들이 마이너스 0.25.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코스닥 스몰이 플러스 0.40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코스닥이 1188 종목입니다. 그럼 보세요. 코스피 100 빼고요. 그 다음에 미들 300 빼면 몇 개예요? 400이죠. 나머지 788개입니다. 788개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대형주 플러스인 거하고 소형주 플러스인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몇 종목만 만약에 좀 크게 가는 종목이 있으면 지수가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788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한두 종목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코스닥이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중요한 게 뭐냐? 소형주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추세적인 매매를 해도 될 것 같다.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여간 걱정하지 마시고 추세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량주와 개별주 이렇게 각각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요, 465개 종목이 상승했고, 33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은 549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551개가 집계가 됐네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대표님과 함께 풀어봤고요. 드디어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강연의 소식 저희가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강연에 오늘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일에 평택 촌놈의 서울 대강연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장소가 중요하겠죠?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은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강연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번 강연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자, 대표님, 내용에 대해서라든지 참고하실 부분이 있다면 설명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강연회를 자주 안 합니다. 1년에 많이 해야 3번, 어떤 때는 3년에 한 번 할 때도 있어요. 서울경제TV 같은 경우는 제가 무려 4년 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요.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 하나는 정보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관련돼서 분석, 매매 기법 말씀드리겠고요. 주식 선물 발굴하고 매매하는 거 이거 좀 알려드리겠고요. 정보는 이제 역시 현물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자산 관리까지 전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선물이 있는데요. 강의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딱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메모할 필요도 없고요. 완벽하게 제가 준비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하고 이제 책과 관련된 거는 이제 이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신청 후에 참석자만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대체 몇 명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고 온 분들은 통계에서 안 잡히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강연에 많이 다니신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 가끔 하세요. 뭐 강연장에 갔더니 뭐 한 절반의 시간은 홍보 마케팅 하는데 시간 보내더라. 그래서 난 더 이상 가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평택촌놈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예, 절대 헛되지 않은 걸음 되게 제가 최선의 노력으로 좋은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대강연회, 역대급 강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의 자료와 인터넷 방송 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려져야 되니까요. 신청 후 참석자에게만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열릴 예정이니까요. 이 점 잘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투자잖아요. 주식도 하나의 투자고 재테크인데 주식 한쪽에만 비중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현물과 부동산 이런 다양한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 쭉 연이어서 함께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77-7451번으로 신청과 문의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회 소식까지 월요일에 상큼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대표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무난한 상승이었고요. 네. 종가 기준으로 2,300선 넘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소외 업종이었던 철강금속이 오늘 상승률 1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지수가 상승하고 유동성이 좋아지면 순환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실 지금 업종의 가치가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기전자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화면 보시겠는데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어쨌든 장중 기준으로 최고점까지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종가 기준으로 2,300을 넘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더 놀라운 것이 뭐냐. 바로 삼성전자 흐름입니다. 제가 그랬었죠. 삼성전자가 230만 원 위에서 움직이면 지수는 더 갈 것이고 그 아래에서 움직이면은 지수는 그렇게 세게 가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230만 원 돌파를 못했는데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230만 원 돌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더 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왼쪽 화면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외국인들이 78만 주 매도할 때 그 구간이고요. 네, 오른쪽은 이제 오늘까지 정확하게 한 4만 5천 주 순매수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78만 주 순매도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밀렸어요. 그런데 누적 순매수는 겨우 4만 5천 주 순매수 구간에 이렇게 많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강하다는 게 이게 일단 놀랍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230만 원을 돌파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이상적이다 볼 수 있겠고 드디어 어떻게 보면 이제 4대 업종 중에서 가장 좀 기업이 좀 처지는 게 지금 현재 철강금속이거든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해야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 다음에 코스닥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은 이제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텍스트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형주는 플러스 0.00. 그러니까 딱 보합이에요. 중형주는 마이너스 0.25. 소형주는 플러스 0.40.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시그널이에요. 소형주는 전부 다 지금 788종목입니다. 1188개 중에서. 그 많은 종목들이 서로 섞여서 만든 지수라는 거죠. 대형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탑10 종목 한 몇 개만 세게 가면 그냥 플러스가 쉽게 나오는데 소형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동향이 현재 외국인들 혼조세입니다. 순매수했다, 순매도했다 왔다 갔다 그리고 기간은 또 현재 순매도가 지속이에요. 그런데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표면적인 지수와 수정 지수를 계산해보면 한 360포인트 빼야 된다. 오늘 2300 정도니까 여기서 360포인트 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1940밖에 안 돼요. 뭐하고 뭘 제외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로 아주 높게 잡아봤자 한 1960, 7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가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활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세가 왜곡이 됐든 진짜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만 날 수 있으면 되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각 섹터별로 종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철강금속 업종에 대해서는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에서는 4대 업종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대 업종을 항상 꼽아주셨는데 이들 종목 중에서 업종 중에서 가지 않았던 소외된 업종들 위주로 대표님이 또 짚어주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대표님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다우존스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1% 이하의 어떤 하락만 없다면 최소한 보합권. 그러니까 크게 가지 않더라도 이제 보합은 될 것 같고요. 최대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유력한데요. 돌발 변수가 없다면 코스피보다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내일장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유력하다. 이 돌발 변수만 없다면 그런 추세로 봐도 되겠고요. 코스피보단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그런 전망적인 입장도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장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종목 공시와 이슈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떴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철강 가격 상승 기대감의 강세 행진을 보여줬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YJM 게임즈입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게임사 M&A 검토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떴습니다. 자, 이어서 동양철관인데요. 러시아 가스관 기대감에 이틀째 급등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에로티 백큐미예요. 삼성전자와 17억 원 규모 공급 계약 소식 또한 공시가 떴네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포스코가 떴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강조를 해드렸듯이 철강 업종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현대대처, 이 동국제강 등 이런 철강 업종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졌는데요. 이 이유는 중국 쪽에서의 철강업계 구조조정과 경기 회복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로 주요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낙 좀 많이 오르지 않은 소외된 업종이었던 가운데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요. 먼저 포스코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포스코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적정 주가가 무려 98만 5천 원짜리예요. 근데 저는 철강금속에 대해서 이미 5년 전부터 얘기했었습니다. 끝났다. 더 이상 보지 마라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반등 나올 때 그동안 좀 물려있던 분들 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보유자는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다른 철강금속 순환매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너무나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화면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말씀도 드릴게요. 중국의 공급 과잉, 그 다음에 수요 감소, 이것 때문에 사실 철강금속이 좀 타격을 입었는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고점에서 하락한 걸로 보면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좀 더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때 75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반등 나와서 60만 원대 갔었는데, 제가 5년 전에 그 강연할 때 어떤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물어본다고.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55만 원에 잡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물어본 시점이 한 40만 원이 좀 안 됐어요. 안 되는데 제가 그랬죠. 아마 55만 원이 회복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던지고 다른 거 갈아타자 그랬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내려갔죠. 아마 그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 그러고 이번에 본전이 안 오더라도 최대한 고점 매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철강금속에 대해서는 이번에 좋은 반등 기회니까 그동안 아마 이거 몰렸던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포스코 기준으로 아무리 가봐야 한 35만 원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셨다가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철강 업종의 뭐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 좀 무겁게 움직이는 만큼 이번에 보유주에 대해서는 홀딩, 미보주에 대해서는 다른 철강 금속 순환매를 이용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최근으로 올라왔을 때의 매도 시점을 짚어드렸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포스코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YJM 게임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JM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짝에 8%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4,5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윗거리가 좀 달렸기도 했는데 최근에 3월 24일 날에 8,200원에서 지금 4,000원대니까요. 거의 반토막이 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반등을 해도 지금 반절가밖에 오지 않았는데 바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종목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네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전후에서 전업 단기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YJM 게임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유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홀딩을 해보시라. 그리고 비보유자에 대해서는 5일선 전후 전업 단기로 접근하시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동양철관이 올라왔습니다. 동양철관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음봉으로 결국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2.14%까지 올라와주면서 1,570원에 마감이 됐어요. 대표님,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가스관 기대감이다 이런 뉴스도 떴는데 오늘 10% 넘게 상승했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 하시는 게 나은데 사실 이게 지금 장 끝난 상태니까 좀 약간 아쉽긴 하겠죠. 만약에 내일 또 한번 반등 나오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지금 추격할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음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업 단타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철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 관점,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타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볼게요. LOT 백큐미 떴습니다. 삼성전자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은 뭐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14,450원 0.35%의 상승세입니다. 워낙 삼성전자 물린 소식에 의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LOT 백큐브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우선 추세가 현재 다시 상승하는 그런 추세고요. 보유자는 글쎄요, 지금 뭐 굳이 던질 필요 있나,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21선 전후에서 들어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딩,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 이하로 접근해보시라는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우량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쪽에서 확인할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우량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KCC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S1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우량주 첫 번째 종목은 KCC가 올라왔습니다. KCC 오늘 5% 가깝게 급등을 해주면서 37만 3,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2월 6일, 2월 초에는요, 최저점을 기록했는데 30만 8천원에서 현재 흐름 37만 3,500원까지 올라와줬거든요. 자, 바로 오늘의 우량주 첫 번째 우량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KCC는 오늘의 우량주를 어떻게 꼽아주셨을까요? 네, KC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요일 방송에서 함부로 언급해드린 적이 있어요. 엄청난 우량주죠. 적정 주가가 이제 105만 원대고요. 최근에 이제 네 달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이제 건축물 에너지, 소비 효율 총량제 이런 재료가 있어서 건전제 관련주에 상당히 호재가 됐고요. 보유자는 굳이 던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21선 이하에서 직장인 단기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화면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KCC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KCC 같은 경우 이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오는 이런 추세인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해줬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뭐가 메리트냐면 분명히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61선이 지금 더 아래 있잖아요. 파란색 61선이 더 아래 있으니까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더 상승하면 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라인에서. 왜냐하면 60일이 계속 내려가고, 120일이 내려가고 60일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21선에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종목은요, 약간 물려도 버티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워낙 가치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KCC 지난주에도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미보유자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21선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정 주가가 100만 원대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잘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S1이 떴습니다. 자, S1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종목이기도 해요. 오늘은 그런데 3% 가까이 빠졌네요. 98,000원에 마감이 됐는데 2월 초에는 82,100원까지 하락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최근 추세가 바뀌었을까요? 이런 부분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S1은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포화 상태고요. 후발 업체들하고도 경쟁이 치열하죠. 성장기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차라리 다른 종목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S1 같은 경우 단순하게 최근에 좀 조정 좀 받았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뭐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눌림목이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실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S1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종목 말씀해 주셨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와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S1 제외한 다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KCC와 S1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행남 생활건강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예요. 오늘 좀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 8% 넘게 하락하면서 12,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최저점은 9,970원이었어요. 상당히 뭐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아이마켓 코리아는 오늘 개별주로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좀 급락을 했었죠. 네, 장대 연봉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잘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꼽아봤고요. 일단 적정 주가가 23,900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현재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해주시는데요. 미보유자들은 이걸 정말 매수할만 합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뭐가 좋냐.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강의 내용 다시 반복합니다. 현재 상승 추세 맞죠? 여기서 만약에 5일선이 아직까지는 21선을 안 깼어요. 이 연두색이 5일선이고 공기 21선이거든요. 깨면 뭐라 그랬죠, 제가? 60일 깨지기 전이나 120일 깨지고 나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 물론 중간 부분에 들어가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확률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이 종목이 왜 좋냐면요. 아직까지 5일선, 20일선 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60일선 깼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1선을 5일선이 이제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120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만약에 이제 120선 깨는 가격까지 안 내려온다. 그럼 앉아서 보면 돼요. 내려온다. 그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게 좀 보다가 저는 실제로 지금 아직 추천을 안 했습니다. 현재 노려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관심 가져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좀 선별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넣고 가격대에 잘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개발주는 행남 생활건강이 떴습니다. 오늘장 차트를 보니까요. 이거는 또 앞에서 만나본 아이마켓 코리아와는 좀 반대적인 그런 흐름이네요. 9%
5%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732원입니다. 오늘 윗꼬리도 길게 달렸고 거래량도 증가를 했는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행남 생활건강은 아직 동전주네요. 네,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저평가돼 있어요. 1,100원짜리고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가 포인트냐.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불알면서 해달라는 거죠. 어쨌든 옛날에 행남 자기였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이름이 좋잖아요. 생활건강이니까 좀 그럴듯한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을 현재 안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재는 5일선이 좀 아래 있습니다. 완전 역배열이죠.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역배열인데 이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5일선이 더 위가 될 수도 있고 아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5일하고 21선 정도 전업 단기로 브라임에서 하셔도 될 것 같은 게요. 일단 저평가됐고요. 추세적으로 고점에서 내려온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가격 조정은 충분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고점 라인이 얼마냐? 2,500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800원 됐거든요. 그럼 지금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력이 크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추세적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밀렸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제가 최고점 찍고 2년 정도 후에 사라고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락률이 너무 높아요. 단기에. 네, 4분의 1 더 이상 빠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좀 매수할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신다면은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행남 생활 건강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5일선과 21선 전후 단기로 분할 매수하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별주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테마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떴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실게요. 자, 오늘의 테마주 첫 번째 종목은 특수건설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KC코트레일입니다. 네, 첫 번째 테마주는 지금 특수건설이 떴습니다.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전에도 대표님과 함께 많이 거론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지만 7% 넘게 8% 가까이 상승을 해줬는데요. 바로 전략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특수건설은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거론이 됐던 종목인데 오늘은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은 4대강 관련해서 테마주가 되겠는데요. 이화공영이 사실 탄력은 더 좋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특수건설한 이유가 뭐냐면 훨씬 더 저평가돼 있어요. 이화공영은 고평가돼 있거든요. 근데 특수건설은 현재 가격대가 이게 겨우 6,000원 넘는데 적정 주가가 18,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보유자는 매도 재매수해달라. 왜? 이 종목은 장대 양봉을 기록하지 못하고 계속 윗꼬리가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로 모아가서 급등시키는 게 아니라 좀 단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전업 단기로 21선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종목은 재료가 터져서 한번 올라갈 때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 그렸었죠.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계속 윗꼬리가 상당히 길어요. 네,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유자들은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등 나왔다 한번 잘라주고 다시 밀리면 잡고 아닌 말고. 미보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21선 아래가 오면 잡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현재 4대강과 관련된 거는 이게 계속 언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 국민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전 정권하고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표면적으로는 명분을 내세우고요, 이면적으로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4대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자연 이런 어떤 명분이 있는데 이면적인 건 뭐가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헤드라인 소식을 통해서도 최근에 뉴스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텐데요.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이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대표님이 4대강 복원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수건설 그에 맞춰서 함께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하는 관점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21선을 잘 지켜보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KC코트레일이 떴는데 자, 이 종목도 8%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KC코트레일에 대해서 바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유해가스 처리 장치, 이런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일까요? 어떤 테마에 엮여 있나요, 대표님? 네, 미세먼지입니다. 근데 미세먼지 테마주 중에서는 좀 비교적 소외주라고 볼 수 있어요. 대장주는 크린앤사이언스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 매도 재매수 해주시고요. 만약 이 종목을 잡고 싶다 그러면 전업 단기로 이제 21선 정해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다른 미세먼지 테마주가 좀 낫지 않나. 왜냐하면 좀 속도가 느리고 좀 추세가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차라리 다른 미세먼지 테마주를 잡아라.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코트레일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뭐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크린앤사이언스 이지마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접근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에 대한 그런 접근 방법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 알아봤고요. 이게 중요한 내일의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주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룸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 코스피에서는 건설, 코스닥은 역시 건설 업종을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테마는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추세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업종에 대해서는 양시장 모두 건설을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도 여전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 내일의 전략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건설을 양시장 꼽은 건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4대강과 관련돼서 일단 현재 좀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정부 들어서 이제 그 임대주택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금요일에 제가 대중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건설, 증권, 은행 중에서 가장 소외된 게 건설이에요. 흐름상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문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뭐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가라고 하는 게 그래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 드릴 건데요.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은 왜곡과 변수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98년도 가을에 은행, 증권, 건설이 폭등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었죠? IMF 한참일 때였어요.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유동성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중장기적으로 소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화면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추세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월봉으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보세요. 이게 이제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고점 찍고 급락 한번 해줬었죠. 그리고 현재 어때요? 돌파했었잖아요. 자, 이번에 건설을 보겠습니다. 2007년에 고점 찍고요. 급락한 이후로 그보다 더 떨어졌어요. 참 기가 막히죠. 2008년 그 무지막지한 하락장보다도 지금 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유동성 측면에서 이게 한번 수렴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건설주를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양광 말씀드렸었잖아요. 어차피 태양광 테마주는 이제 미래 에너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불변이에요. 다른 것들은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것들은 전업들이 좀 많이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과 관련된 것들은 직장인이 잡아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일장 전략도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선물 전략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꼽아주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주식 선물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요, 코스피에서 유통업, 그리고 단타 전략도 봅니다. 코스피 전기가스업을 해주셨네요.
네, 유통업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말씀해 주셨고, 또 그리고 전기가스업이라고 하니까 또, 추측이 가능한 그런 몇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주식 선물 전략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추세는 코스피 유통업 매도고요. 단타는 코스피 전기가스업 매도인데, 제가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세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 고평가 종목을 주로 찾습니다. 최소한 4배, 많으면 8배짜리를 추세 매도시키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종목이다. 단기로.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제가 이미 설명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스피 전기가스 업종 중에서 최근에 단기 급등했던 게 있습니다. 사실 전기가스 업종 종목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한 번만 확인하면 가능하니까요. 거기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선물에서 추세와 단타를 구분하는 그 원인은 추세에 대해서는 절대 고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추려주시고요. 또 단타에 대해서는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또 전략을 짜주시는 거니까요. 이 두 가지 구분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보실까요?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이 떴고요. 단타는 선물은 매수 홀딩 또는 수익 전산, 옵션은 콜 홀딩 후 재매수 해보자라는 그런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파생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변동성을 또 참 활용을 잘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전략과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표님, 파생 전략은 또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요? 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물량에 대해서 나는 좀 더 수익 내고 싶다. 그러면 홀딩 더 해도 돼요. 근데 내일은 아마도 수익 청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도 콜에 대해서 홀딩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또 재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전에서 정말로 추천해드렸던 기준입니다. 제가 296.00포인트에서 매수 들어가자 그랬어요.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300.70이잖아요. 평가액이 지금 4.7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짜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좋은 대로 했다 그러면 높아봐야 297일 겁니다. 정말 높다 그래도 298 이하예요. 제가 분명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매수하라 그랬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평가액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당분간은 상방향 트렌드로 잡으세요. 이제 좀 밀렸다 싶으면 매수하고 1포인트 평가액으로 나오든 아니면 3포인트가 나오든 잘라주고 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으로는 한두 계약 정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옵션을 사실 금액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기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한 달 중에서 15일 이내에서는 좀 금액을 좀 더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만기일에 가까우면 아무래도 그때는 선물 위주로 해주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생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최고대 지수가 올라와주는 만큼 지금에서 매수 홀딩 또는 이쯤에서 이제 수익 청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물 전략과 파생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상담해주는 코너입니다. 평촌하게 배우라가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직접 대표님이 추려서 상담을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자, 첫 번째 문자는 8456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대표님. 종목은 이렌텍이고요. 매수가는 6,280원에 비중 30%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5,980원인데요. 매수가보다 지금 손실폭이 좀 10% 더 있으세요. 대표님, 이렌텍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 약 4분의 1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 10%, 수익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현재가 전후에 전업 단기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세가 현재 나쁘지 않아요.
이제 최근에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좀 더 먼 추세를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 종목의 특성이 있어요.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한번 올라갔었죠. 작년이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저점 찍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운 좋게도 만약에 이게 뭐 어떤 재료를 받는다거나 기타 등등.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6,000원도 안 되는 종가인데 거래량이 6만 주입니다. 일단 뭐 얼마가 되겠어요? 대략 한 3억 6천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유동성에는 좀, 환금성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추세적으로 못 얻을 분들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이건 금방 들어갔다 금방 좀 나는 매도할 거야. 이분들은 안 맞겠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좀 반영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가 전후에 좋다고 했는데 제가 현재가 전후에 들어가라고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활용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단기나 단타는 좀 곤란하다. 추세 매매로 대응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렌텍에 대해서는 손절 10%, 수익은 20% 가격대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매수가가 6,280원인데 손절가 잡자면 한 5,500원 그 이하 정도는 되겠네요. 그 라인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유동성이 좀 적은 그런 종목인 만큼 단타나 단기로는 좀 접근 불가하다는 점, 좀 길게 끌고 가시라는 점까지 현재 가격대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470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넷마블 게임즈를 168,500원에 매수했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비중 50% 있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넷마블 게임즈에 대해서는 최근에 상장한 만큼 또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많이 등장을 하는데 14만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님.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넷마블 게임즈 진단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을 먼저 짜드리면 본전 또는 20% 선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타 또는 간망 대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29,000원짜리입니다.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15년 전, 17년 전만 하더라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 때문에 3년, 4년 연속 적자 기업도 상장을 했었다고요. 대신 공모가가 상당히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한 기업들이 들어온 대신에 공모가가 너무 높아요. 근데 이런 걸 알 턱이 없죠.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공모가를 발표하지만은 적정 주가 아마 안 가르쳐 줄걸요. 제가 만드는 게 정답일 리는 없겠지만 넷마블을 저는 29,000원짜리라고 확신합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가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화면 보세요. 이게 이제 168이니까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려올 때 잡았는지 올라갈 때 잡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좀 결과를 따라서 아쉬운 매매예요. 신규 상장주는요. 단타가 기본이고요. 만약에 홀딩할 때는 평가 이길 때만 하는 게 이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흘러내려가요. 근데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적정주가 29,000원. 충격적이죠. 사실인걸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 메이저들, 뭔가 아는 사람들이 이게 고평가됐다는 거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종목은 일단 여러분들이 좀 더 관망해 주셨다가 단기적으로 좀 심하게 빠졌네? 그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의가 오는데 본전 또는 손절 20%에서 가격대 잡아드렸고요. 미보유주에 대해서는 전업 단타 또는 관망 계속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확인합니다. 다음 종목은요. 123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쿠첸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13,000원 비중 80%인데 마냥 들고 있습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쿠첸은 오늘 12,150원이거든요. 올라왔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좀 부족한 그런 가격대고 계속적으로 홀딩하면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쿠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가 이전인데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전략을 먼저 따드리겠습니다. 본전 또는 손절 10% 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21선에서 전업이하로 단기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13,000원에 들어가셨거든요. 언제 들어가셨냐? 이때 들어가신 거예요. 상당히 대책 없이 홀딩을 하셨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운 좋게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본전 또는 손절 처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번 또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21선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오면 잡고 아님 말고. 그런 마인드로 하면 오히려 확률이 높아지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쿠첸에 대해서는 본전 또는 손절 10% 잡아주셨고 21선 이하에서 전업단기 미보유자에 대해서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빠르게 확인합니다. 3509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메디프롬 매수가 5,800원에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고 싶어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메디프롬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4,39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5,800원의 매수가, 상당히 매수가가 높은데요. 대표님, 매수가가 높네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도록 홀딩을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상담 프로그램을 2001년부터 출연했어요. 올해 벌써 17년째입니다. 근데 이제 왜 질문하셨냐? 좋은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30%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제가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던 게 있어요. 30% 이상 평가 손해였는데도 홀딩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홀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던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10% 손절 원칙 지키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홀딩하실 분인데 어쨌든 저는 기다리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적정 주가가 2,400원짜리예요. 그래서 운도 좀 기대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길 좀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께 그 말씀 드릴게요. 위로를 저는 해드리고 사람이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좀 약간 가끔은 기분 나쁘셔도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에게 듣고 싶은 말씀도 있겠지만 일단 대표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현명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욱더 본업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말씀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까지 알차게 꾸몄는데 대표님 첫 번째 시간에 시작할 때 강연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강연에는 이번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짧고 굵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쉬지 않고 연속으로 해드리겠고요. 교육 플러스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텍스트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플러스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중요한 게 뭐냐, 신청하신 다음에 오신 분들만 들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전문가하면서 역대 최강의 아마 강연회가 될 겁니다. 이 표현은 제가 2번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 전에도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꼭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대 최강이라는 그런 말 함부로 붙이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대표님, 오늘도 1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영 대표님과 함께 1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의 시장 상담과 함께 대응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또 강연회 고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